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막연한 감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입니다. 제가 그 최근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영화 인어공주에 대해서 화제성이 활발 이어지고 있다. 또 최근에 대관식이 있었죠, 영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화제성이 일어나고 있고, 종이의 달 김서영에 대해서 연기력과 화제성을 모두 잡으며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로 경신시켰다. 또 뭐 역대급 흥행 국민 전당대회가 있었던 걸로 평가가 된다. 최고의 화제성을 몰고 온 것으로 평가된다. 자,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를 보면은 화제성이 뭐 일어났다, 몰고 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화제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신 그런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요. 화제성이 정확하게 얼마큼 발생을 했다는 건지, 늘어났다는 건지, 감소했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하고 계산하여 화제성의 크기를 발표해보는 것이 이제 화제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화제성 빅데이터 분석은 IT 제품 분석에도 사용이 되고요. 뭐 통신 서비스, 기업 브랜드, 선거, 정치, 공공 서비스, 여러 가지 뭐 사회 이슈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빅데이터 코퍼레이션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K 콘텐츠 화제성 조사입니다. 드라마, 예능과 같이 대한민국 영상 콘텐츠의 온라인 경쟁력을 조사 및 계산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K 콘텐츠 화제성에 집중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저희는 매일 TV 예능 시사 정보 프로그램 한 200여 편, TV 드라마와 또 OTT 오리지널은 전수조사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 3,000여 편에 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누적이 돼 있습니다. 한 편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위한 굿데이터의 하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우선 어제 올라온 온라인 기사들을 살펴봅니다. 언론사별 기사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기사량의 증감 현황을 기록합니다. 언론사의 반응과 콘텐츠의 인기는 대부분 비례하기 때문이죠. 포털 커뮤니티. 포털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네티즌의 글들도 살펴봅니다. 어제 글 중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글과 파워 게시자를 정리합니다. 게시글을 분석하여 네티즌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 포인트와 시청 후의 느낌을 나열합니다. 동영상 클립. 최근 유튜브의 활성화와 동시에 뉴스 댓글 차단으로 영상 클립 소비량이 급증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의 클립을 모아서 클립 각각의 조회수와 댓글 수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온라인 반응조사 데이터 중 클립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SNS. 트위터에 올라오는 트윗과 리트윗 반응을 정리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수집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두 SNS에서의 여론 동향 파악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서치, 검색 반응.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포털 검색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간 발생한 검색량과 관심 키워드를 인구 통계학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색 반응 트렌드는 시청자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의 이동 경로 파악을 도와줍니다. 영상 콘텐츠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출연자입니다. 모든 출연자에 대한 온라인 반응을 매일 모아서 정리합니다. 주차별로 출연자에 대한 네티즌 관심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연과 조연 간의 조화를 펀덱스를 통해 계산합니다. 출연자의 과거 작품의 데이터와 함께 비교 파악이 가능합니다. K-드라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별점 추천으로는 나에게 맞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MMI, 마이크로 메타 인포메이션. 따라서 굿데이터는
보다 세분화된 메타 정보, 마이크로 메타 인포메이션 MMI를 구축했습니다. 장르를 더욱 세분화했으며 극중 출연자 직업, 주요 장소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동시에 시청 후 작성된 글들을 통해 네티즌의 관심사와 감정을 분석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정확하게 찾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콘텐츠 시청 플랫폼의 다양화와 OTT의 등장으로 더 이상 시청률만으로는 K 콘텐츠의 경쟁력을 측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TV, OTT 콘텐츠 통합 화제성 분석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K 콘텐츠를 찾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제성. 굿데이터가 제공하는 TV, OTT 콘텐츠 통합 화제성으로 소비자의 관심과 평가를 확인해보세요. 화제성은 뉴스, 본, 클립, SNS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이때 매우 정교한 공식을 통해 문서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화제성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우선 정보가 얼마나 콘텐츠와 밀접한 관계인지에 대한 정보 가치를 계산한 후 계산된 정보 가치 각각에 대한 댓글, 조회수와 같은 정보 반응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휘발성이 높은 정보의 역가중치인 정보 보전력을 적용하면 문서 하나에 대한 화제성 점수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굿데이터 화제성은 오직 K 콘텐츠의 정확한 화제성 측정을 위해 맞춰진 빅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화제성의 순위는 K 콘텐츠 인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영상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프로그램은 TV 방송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예능, 정보,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포츠 중계입니다. 뉴스와 스포츠 중계를 조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네티즌이나 사람들이 나 어느 채널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 뉴스 이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또 스포츠 중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티즌의 어떤 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출처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애매한 그런 프로그램은 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TV 방송 프로그램 이외에 OTT 오리지널 드라마와 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조사 채널하고 플랫폼은 보시는 것 같이 지상파 5사, 4사죠. 종합편성 4사, 그 다음에 케이블, 주요 케이블 채널, 그리고 OTT,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국내 웨이브 TV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제성은 크게 이제 4개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데이터를 모두 다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그 각각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류의 집계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4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뉴스,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제 내놓은 뉴스 기사 파트를 따로 분석을 했고요. 보이스 오브 넷이라고 해서 네티즌의 게시글과 댓글, 그다음 클립, 동영상 클립 조회수, SNS는 저희가 트위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에서는 이제 포털에서 올라오고 있는 글들, 블로그, 카페 글들이라든지 또 메인 커뮤니티들이 있죠. DC 인사이드라든지 그런 메인 커뮤니티들. 즉 이제 국내에서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다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이 기사는 제목에도 낭만 닥터 김사부가 들어가 있고 본문 내용 잘 안 보시겠지만 본문 내용도 한석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낭만 닥터 김사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거의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은 닥터 차정숙이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럼 이 글은 낭만 닥터 김사부에 대한 글이지 사실 닥터 차정숙을 위한 글은 아니잖아요. 근데 빅데이터 시스템이 단순 키워드로 수집을 했으면은 닥터 차정숙의 데이터로도 이 글이 아마 수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은 낭만 닥터 김사부의 입장에서는 아주 풍부하고 좋은 글,
한 예를 들어서 한 10점짜리 글인데 닥터 차정숙 입장에서는 그런 글은 아니죠. 이렇게 정보 가치, 뉴스든 게시글이든 뭐 클립이든 그 클립이 진짜 이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내용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김사부 관련된 이제 클립이지만 하나는 조회수가 116만을 기록했고 어떤 또 클립은 조회수 1을 기록했어요. 정보 반응. 이 정보 반응이 또 얼마나 나타났냐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정보 가치의 정보 반응의 가중치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 만약에 닥터 타정숙에 관련된 글이라고 볼 수 없는데 조회수 116만이라는 가중치를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 좀 잘못된 조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VRK를 이제 적용합니다. V는 정보 가치, R은 정보 반응, K는 정보 보존력이죠. 정보 가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조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제목에 있느냐, 본문에 있느냐, 본문에 있다면 본문에 몇 번이 언급이 됐고, 그 관련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석규, 이성경, 이러한 그 관련 키워드들이 또 얼마나 많이 등장했냐에 따라서, 이 그 글은 정보 가치는 몇 점이다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느냐, 문서 길이는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 하나하나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댓글 수나 조회수나 리트윗과 같은 정보 반응의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보존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보 휘발성에 따라 이제 가중치를 정하는데요. 트윗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테킹성이잖아요. 이 글들은 사실 제가 나중에 다시 찾고 싶어도 찾기 어려운, 다시 만나기 어려운 그리고 휘발성 높은 정보라고 본 겁니다. 반면에 클립 같은 경우는 그 수가 그렇게 뭐 수만 개로 넘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나와 만나서 나에게 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에 따른 정보 보존력을 저희가 또 이제 적용을 해서 화제성 글 하나에 대해서 VRK라는 공식이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 닥터 관련된 VON, 그 게시글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게시글마다 타 점수가 다르게 이제 집계가 돼요. 오른쪽에 보는 파워 동영상도 조회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다 다르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러한 글들이 다 모아져서 이제 이러한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는 화제성 점수가 일주일간 3만 1,000여 점을 이제 기록을 한 거고요. 그거보다 닥터 차정숙이 조금 더 이제 화제성 점수를 가져가서 1위가 된 케이스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저희 마침 어저께 저희가 그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화제성에 집계한 이제 공식 이제 발표 결과입니다. 저희는 그 드라마와 예능을 각각 저희가 발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드라마는 최소 일주일에 2회 정도 이상은 방송이 되죠. 예능은 일주일에 1회, 평균적으로 대부분 다 1회씩 방송이 되니까 그만큼 클립량과 그 뉴스량도 드라마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와 예능은 분리해서 이제 경쟁력을 평가하는 게 맞는 거 맞다. 닥터 차정숙이 이제 바로 전주에는 첫 방송을 한 김사부가 1위를 했었죠. 그리고 3위에는 신작 구미호련 이제 1938이 이제 3위에 올랐고 나쁜 엄마가 4위인데 나쁜 엄마 같은 경우도 뭐 첫 방송 후 계속 이제 상승하는 이제 곡선을 보이고 있는 상승세의 이제 드라마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제가 뉴스, 본, 클립, SNS로 나눠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설명드렸죠. 뉴스 부분으로 가면 아무래도 신작에 대한 이제 뉴스 기사가 많기 마련입니다. 근데 네티즌의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차정숙이 1위, 김사부가 2위가 된 거고 클립 조회수에서는 마찬가지로 차정숙이 1위인데 2위는 또 동일하게
여러분 종이달 ENA 그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청률은 1%밖에 안 되지만 온라인 화제성이나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는 좀 그래도 나름 선전을 하고 있죠. 실제 그게 이제 클립의 반응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SNS, 트위터에 가서는 또 다르죠. 나쁜 엄마가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네 가지 분야를 다 합한 포탈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이제 화제성 순위가 되겠습니다. 화제성을 조사한 이유는 순위 나열 이외에도 각 방송국이나 제작사나 광고 대행사에서 어떤 뭔가 기획을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토탈 순위도 중요하지만 어저께 마케팅팀, 홍보팀 입장에서 뉴스 쪽을 보겠죠. 우리 왜 나쁜 엄마가 전체적으로 화제성은 뭐 4위인데 뉴스는 너무 뭐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능 쪽은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최강 야구가 이제 1위에 올랐습니다. 최강 야구하고 나 혼자 산다, 서진이네, 유퀴즈 온 더 블록, 나는 솔로, 런닝맨.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프로그램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TV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TV만 보면 안 되겠죠. OTT 프로그램과 TV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놓고 어떤 게 더 요새 화제가 되고 있지? 어떤 프로그램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시청률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제성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TV, OTT 통합으로 봤을 때는 웨이브의 피해 게임 2가 2위로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같이 봤을 때는 OTT의 오리지널이 이제 순위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드라마 쪽은 요새 없습니다. 1위부터 10위가 다 TV 프로그램이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OTT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비의도적인 연애담, 퀸메이커, 또 반가워 전쟁왕.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가 OTT 프로그램 오리지널은 항상 뭐 TV 프로그램보다 잘 되는 걸로 좀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OTT 드라마가 홈런은 많이 때려요. 더 글로리라든지 수리남이라든지 몇 개 이제 프로그램이 간간히 홈런은 많이 때리니까 그 홈런이 워낙 대형 홈런이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OTT 드라마가 참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타율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TV 드라마의 타율이 더 높은 편이다. 출연자, 방송 콘텐츠, 영상 콘텐츠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뭐 연출도 있고, 작가도 있고, 출연자가 있습니다. 이 출연자에 대한 화제성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참 많은데요. 더 차정숙의 화제성 리더는 당연히 엄정화하고 김병철이겠죠. 뭐 이건 기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밑에 이제 조연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연급 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우영, 연세빈 그리고 뭐 이서연, 뭐 조아람 이렇게 주연뿐만 아니고 조연들도 같이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화제성이 높고 시청률이 높습니다. 뭐 최근에 신성한 이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승우 이외에 나머지 출연자들이 화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승우 혼자 한 편의 드라마의 화제성을 이끌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런 거를 매주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각 담당들은.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이런 출연자를 보다 좀 부각을 시켜야 되겠구나.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티즌은 이 배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길래 이렇게 뭐 관심이 없는 거지? 이런 분석을 갖다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발표가 되고 어저께 12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주간 리포트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각 저희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배포를 하는데요. 앞에 제가 보여드린 건 이제 정량적인 수치밖에 없었죠. 사실은 저희가 분석하는 게 뭐죠? 네티즌의 게시글과 뉴스라든지 이런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예요, 결국. 그러면 이 텍스트를 통해서 동성 분석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특정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화제성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오른쪽에 설명을 저희가 달아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런 이유 때문에 화제성이 올라갔다.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넘어가고요. 네, 신작에 대한 이제 정성 분석과
그다음에 이 신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연출은 누구고, 작사는 누구, 작가는 누구고, 주연은 누군지가 나오는데 그들의 과거 작품의 스코어를 보면서 이 작품의 기대치를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엄마가 요즘 상승세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상승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바로 당일하고 다음날 이런 기사들이 이제 쏟아집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1위를 했고, 뭐가 경쟁이고, 어떤 출연자가 1위를 했고.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화제성 조사 결과가 꼭 이렇게 순위만 나열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또 활용의 케이스가 있었는지를 짧게 이제 짚고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그러니까 올해 3월 2차의 이제 조사 결과 순위표인데 왼쪽이 이제 TV 화제성의 이제 화제성 점유율이고 가운데가 이제 시청률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화제성의 순위와 시청률의 순위가 비슷한 듯하면서도 좀 다르죠. 아무래도 TV 시청률은 KBS의 주말과 일일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TV하고 OTT 통화 화제성의 순입니다. 또 다르죠. 네, TV 화제성만 놓고 봤을 때와 TV OTT 통화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일타 스캔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1위를 했죠. 더 글로리 파트 2와 카지노를 이기면서까지 1위에 오른 겁니다. 8주 연속 화제성 1위를 한 일타 스캔들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인기가 많구나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댈 수 있으면 좋겠죠. 이 드라마가 기록한 기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동량적인 겁니다. 정량적으로는 뭐 드라마 8주 연속 1위도 했고 통합 6주 1위도 했고 정경호가 또 출연자 화제성 1위도 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화려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첫 번째 관심층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드라마는 시리즈잖아요.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시리즈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제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트렌드를 봅니다. 이 드라마가 뒤로 갈수록 화제성이나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동시에 검색 반응, 검색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드라마는 10대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차 스캔들 같은 경우는 10대와 50대의 비중이 뒤로 갈수록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냐? 그러면 20대, 30대, 40대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앞에 검색량이 함께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량이 함께 늘었다는 거는 20대, 30대, 40대가 유지되거나 얘네들도 올라가면서 10대, 50대가 더 올랐다는 확장성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률도 오르고 화제성도 더 올랐던 거죠. 그러면은 관심층이 확대된 이유는 뭘까요? 네,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크게 두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인들 사이드의 스토리, 하나는 학생 사이드의 스토리인 거죠. 보시면은 1주차에서 8주차까지 정경화 전도연은 항상 1, 2위죠. 주연이니까. 근데 보시면 나머지 4명의 성인과 이제 학생의 그 역할을 맡은 그 배우들의 화제성이 점점점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주연과 조연의 격차가 점점점 좁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제 뭔가 시청률이 더 오를 수 있었고 화제성이 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관심 포인트를 주연 한 명한테만 두는 게 아니고 빌런에게도 관심을 두고 학생 친구들한테도 관심을 가는 구조의 스토리였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더 잘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류연서가 이제 보면은 사실은 아역이잖아요. 조연이 상당히 출연자 활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 이전에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신임인데도 불구하고 화제성 4위까지 오른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데이터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백상 시상에서 또 신인상을 또 수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보다 가능성이 보여지는 그 배우들도 좀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3월 4주차의 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1위와 2위가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피크타임과 보이즈 플래닛. 밑에 시청률에는 없죠. 이런 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청률 레이더에 안 잡히는 오디션 예능을 화제성에 저는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피크타임 보이즈 플래닛 0%대 시청률 화제성 지표는 1, 2. 이 기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화제성 이제 조사 초기에는 이런 반응이었어요. 인터넷 사용이 능하며 게시글과 댓글 달기에 익숙한 젊은이들의 참여율이 아주 높은 그런 조사 결과 아니냐, 화제성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화제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가 한 8년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되었죠. 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역대 음악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화제성 탑 14를 뽑아보면요. 1위가 미스터 트롯이고 미스터 트롯입니다. 트로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쇼미더머니라든지 엠넷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높은 그런 조사였다면 이 두 프로그램이 화제성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가 없겠죠. 결국은 이제 뭐 모바일에 익숙해진 그런 뭐 40대, 50대, 60대 분들도 얼마든지 이 화제성 조사에 이 어떤 데이터가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점점점 만들어졌다. 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검색 반응 조사 결과인데요. 그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는 예상한 대로 40대와 50대의 검색이 80%입니다. 40대, 50대만의 검색의 80%인데도 화제성이 1위를 한 거죠. 근데 보이즈 플래닛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10대와 20대가 또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검색 반응이. 근데 피크 타임은 또 다릅니다. 피크 타임은 10대는 없고요. 2, 3, 40대가 고르게 또 많이 검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거는 10대, 20대가 몰렸기 때문이야 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3월 2주차의 비드라마 부분 조사 결과인데요. 이때는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화제성과 시청률에 올라온 탑10의 프로그램이 다르죠. 화제성은 요일이 대부분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 화요일, 일요일 프로그램은 ENA의 캐리의 체파 한 편밖에 없네요. 시청률은 미운 우리 새끼 1박 2일 또 뭐 TV 동물 농장 전국 노래자랑 등 일요일 주말 프로그램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제성을 가지고 최근 한 6년간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화제성의 50%가 아니죠. 한 6, 70%는 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그만큼 모든 채널이 그 예능에 대한 집중을 금, 토일로 잡은 거죠. 근데 여기 그래프 표를 보시면은 2016년도, 22년도로 갈수록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의 화제성은 점점 낮아지고요. 반면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화제성은 점점점 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금, 토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고 이 표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3월 2주차에 토요일, 일요일에 프로그램만 한번 뽑아봤어요. 한 2편에서 3편 빼고는 다 2년 이상이 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장수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죠. 2년, 3년, 4년, 뭐 5년, 6년, 7년 된 프로그램들이. 이 프로그램들이 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화제성, 그다음에 시청률은 새로운 거에 좀 더 이제 반응을 하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그 프로그램의 시작이 대부분 채널들이 월화 수목에 이제 많이 편성을 하더라. 그런 이유 때문에 주말 예능에 대한 반응이 점점 떨어지고 역동성 있는 주중에 보다 이제 화제성이 높아지는 그런 바뀌는 트렌드를 보였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4월 3주차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5위로 올라섭니다. JMS의 이슈를 다룬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위에 머물렀어요. 저는 이게 1위가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기대도 했었습니다. 자, JMS를 다룬 프로그램 TV에서는 안 되고 OTT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뭘까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는 화제성이 거의 3만 포인트 정도죠. 시청률은 이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OTT였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화제성, 실화 탐사대는 또 절반 정도, PD 수첩 이렇게 넷플릭스보다는 낮은 화제성을 기록했습니다. 나름 그들도 새로운 또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도 말이죠. 2019년도와 20년도에 실화 탐사대와 SBS 스페셜에서 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때 화제성은 너무 낮아요. 1000점도 안 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화제성이 4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그중에서 뉴스 화제성만 한번 봤습니다. 뉴스 화제성을 보시면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2020년도 SBS 스페셜에서 뉴스 화제성은 62점이에요. 관련된 기사가 진짜 몇 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SBS만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년도 MBC의 실화 탐사대도 160점이면은 MBC가 낸 기사가 대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는 신이다는 1643점. 각 방송국에서 내놓은 콘텐츠에 대해서 타 언론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아주는 문화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거죠. 특히 넷플릭스는 독립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각 언론사에서는. 그리고 모든 네티즌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콘텐츠를 다루는 게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뭘 내놨다 하면은 너도 나도 다 달려들면서 기사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검색 반응으로 보니까 19년도의 실화 탐사대 같은 경우는 50대의 검색 반응이 57%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도 최근에 방송한 것도 30대와 40대의 검색 반응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나는 신이다는 20대가 28.1%고 다른 이제 프로그램보다 이제 20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2030으로 이제 묶어서 봤을 때 나는 신이다는 62.2%가 2030이 검색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는 신이다가 잘 된 이유가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뭐 솔직하고 수위 높은 내용의 콘텐츠를 이제 내놓았기 때문에 또 글로벌 OTT라는 플랫폼에서 공개된 게 성공 요인 중 하나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 콘텐츠의 확산에 화력을 더하는 것은 언론사 보다 그 20대 시청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어떤 이슈든 JMS가 아니어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 화제성은 증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JMS 방송 케이스로 본 어떤 인사이트입니다. 5대5가 된 TV와 OTT 드라마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TV 드라마와 OTT 드라마의 비율이 5대5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였었어요. 그동안은 이전 탑 10에 OTT 프로그램 5편이나 올라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5대5가 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상단은 1월, 2월, 3월, 4월, 5월 왼쪽은 그때 발표한 화제성의 순위입니다. 맨 위가 1위고요. 2위, 3위, 4위, 맨 밑이 42위. 그리고 이 회색은 TV 드라마고요. 빨간색은 OTT 드라마입니다. 2022년 1월만 해도 OTT 드라마는 뭐 조사 대상의 2편에서 1편에서 2편, 4편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OTT 프로그램의 화제성은 생각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하위 순위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TV 프로그램의 경쟁력이 타율이 더 좋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는 좀 달라지죠. 상위 1위부터 10위만 놓고 봤을 때는 뒤로 갈수록 OTT 비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 결국은 3월 5주차에는 OTT가 5편이나 탑 10에 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일시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TT 드라마의 경쟁력이 높아진 게 아니고요. TV 드라마의 경쟁력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TV 드라마가 한꺼번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실제로 이 상위 한 5편에서 6편에 대한 평판도 좋고 실제 재밌고 시청률과 화제성도 같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OTT 프로그램이 탑 10에 또 한 편도 없는 또 그런 주차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 공공데이터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최근에. 근데 오아시스가 1위가 됐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데이터를 항상 이제 모니터링하는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제목이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시간, 패밀리, 판도라, 치얼업, 한도초가 1박 2일 일타 강사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과 상관없는 그런 글들과 데이터가 많이 수집될 수밖에 없겠죠. 이걸 있는 그대로 필터링 없이 공개하는 순간 오버된 그 데이터량으로 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걸 또 이제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무조건 빅데이터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빅데이터 안에서 굿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경쟁력이고 그게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청률 못지않게 화제성 순위에도 그 방송 시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사를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이유로 잘못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